포즈가 두 가지인데요. 이거 잘 말을 안 들어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지우고 표현 썼죠? 여러분. 자, 여기 잠깐 보시죠. How to say. 네, 어떻게 전달하지? 세 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포즈입니다. 그 다음에 템포입니다. 그 다음에 연음법입니다. 포스라고 하죠. 포스. 포스 있네. 저 같은 사람 보면 뭘 느껴요? 포스. 포스. 아우라라고 하죠. 서광이 미치네. 막 이러잖아요. 정말 힘을 느끼네. 힘. 포스. 힘은 어디에서 와요? 이게 휴입니다. 휴.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휴테크. 네, 휴식에서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 포즈가 뭐예요? 말과 말 사이를 끊어준 쉼터할 때 쉼. 말과 말 사이를 끊어주는 겁니다. 말과 말 사이를 끊어주는 거예요. 포즈. 따뜻합니다. 포즈. 스피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포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스피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포즈다. 포즈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프로예요. 근데 아마추어는 뭐예요? 포즈 개념이 없어요. 따다다다다다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급해요. 근데 관록이 있고 아주 고수는 어떻게 해요? 포즈를 줘서 여유 있게 침착한 어조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설득하고 감동을 주고 농익은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즈입니다. 포즈. 그래서 좀 더 실습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포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템포예요. 템포. 따라서 하면 템포. 템포는 흥을 돋구는 거예요. 흥. 우리는 흥민족이잖아요. 그죠? 네, 흥을 돋궈야 돼요. 단조로운 어조는 식상해. 자장가에 불과해요. 공교롭게 목사님하고 택시기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동시에. 근데 당연히 목사님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떨어진 거야. 김 목사라는 분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김 목사입니다. 네. 저 지상에 있을 때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동안 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 김 목사는 설교할 때 신도들을 다 졸게 했잖아.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김 목사가 따졌어요. 그럼 왜 택시기사는 천당에 갔단 말입니까? 그 기사는 승객들이 차만 타면 다 기도하게 했거든. 주여 저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옵소서. 워낙 속도 총알 택시라 막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다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당에 떨어졌다. 상대를 잠들게 하면, 상대를 졸게 하면 지옥행이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상대를 졸게 하면 지옥행이다. 시작. 여기 계신 우리 원님들이 한 번이라도 졸면 저 천당 보내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절대 졸지 않습니다. 왜요? 템포를 씁니다. 템포. 따라서 합니다. 템포. 템포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악센트를 주어서 강약을 만들면 템포가 만들어집니다.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나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힘을 줬다 뺐다 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KTX 타오면서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꼭 졸았어요. 저만 졸아요? 다 졸아요. 왜요? 속도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청룡 열차 타고 조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막 까무러칩니다. 막 좋아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삶, 네. 변화무쌍한 스피치. 이건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최고의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템포. 그 다음에 연음법.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때요.
딱딱 끊어서 아 신라의 밥이요 이러면 그때 주워받고 싶어요. 야 그것도 노래냐? 노래는 어떻게 해야 돼? 노래답게 해야지. 노래는 어떻게 하면 끊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런 포즈, 템포, 연음법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설하시고 강의하시고 설득하시고 어떤 회의석상에서 제안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폼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먹힌 스피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냐? 네, 먹히지 않고 그냥 왔다가 흘러가는 스피치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감동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촥 가슴에 막 이렇게 안기듯 하는 그런 스피치를 하려면 포즈, 템포, 연음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포즈는 뭐예요? 입술을 담으로써 끊어주는 게 포즈예요. 쉼.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봄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아름다운 까닭은 여름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을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 겨울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사랑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김명원님의 시예요. 아름다운 이유. 근데 지금 뭘 줬어요? 포즈 준 거예요. 포즈. 그러면 시가 돼요. 근데 포즈 주지 않고 이렇게 해보세요.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봄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아름다운 까닭은 여름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쫓아가서 군밤 주고 싶어. 야, 그것도 신앙송이냐? 네, 감흥이 없어요. 감정이입이 안 돼요. 포즈를 주면 감정이 촉촉 안기게 됩니다. 포즈. 네, 그런저런 연습을 하게 될 텐데, 발성을 하려고 하면 호흡법이 있어요. 호흡법. 어제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교수님은 39대부터 생활 참선을 하셔요. 운동 안 하세요. 호리호리해요. 연대 출신이신데 남동생이 유명한 압구정에서 성형외과를 하시는데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이 또 홍콩에도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분인데 저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제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서울 참거든요. 제가 벌써 40대 지난 지가 꽤 오래돼요. 근데 그분은 더 젊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생활 참선을 하시거든요. 다른 운동 안 했어요. 정적인 운동 안 했어요. 저는 그거 하면 감질나요. 근데 그분은 50분 한대요. 등에서 그 땀이 쫙 흐른대요. 네. 전 자전거 타거든요. MTB. 그 다음에 골프도 가끔 하고요. 그 다음에 등산, 세 가지 운동을 해요. 저는 역동적인 거, 막 동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그거 하세요. 저보다 훨씬 젊고 훨씬 건강하세요.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그죠? 어렸을 때 2살, 3살 아이들은 배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걸 엄마 태아호흡이라고 그래요. 복식호흡. 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어디로 올라와요? 호흡이? 가슴으로 올라와. 얘야, 숨이 이렇게 바쁘다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세요? 그분 어디로 모시죠? 요한병원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운명하시게 되는데 운명하실 때 어디로 운명하시죠? 목젖으로 하면서 운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호흡의 중심이 올라갈수록 네, 건강이 우영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젊게 사시려면 하단전으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배꼽 밑에 3인치 밑에 하단전. 자, 이게 엄지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을 배에 대시고 이게 대시고 이렇게 내리면 중지가 오는 데가 하단전 아랫배. 이 아랫배를 누르면서 배는 공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 대신 입술꼬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와이키키, 김치. 1분 30초 동안에 길게 내뿜습니다. 내뿜는데 가성으로 입으로 내뿜는 게 아니라 이마로 내뿜습니다. 이마로 내뿜는 방법은 음을 올려서 돌려가지고
이마를 붙여준다는 느낌. 천천히 고르게.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사용해서 하단전에다 공기를 조절합니다. 하나. 이때 가슴 밑에 있는 횡격막과 가슴과 어깨가 올라가면 이건 충식 호흡이고요. 아랫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복식, 하단전 호흡이 되겠습니다. 둘, 천천히 고르게 길게 내뿜습니다.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사용해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하나. 빵빵. 둘, 천천히 고르게 길게 아이 깊게 입술 꼬리 올리고 내뱉습니다. 2분, 길게는 3분. 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진다고 하죠. 영혼도 맑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호흡량을 가지고 발성을 하시는데 목을 열어줘야 됩니다. 목이 닫히면 말이죠. 이렇게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화 받으면 나 지금 일어나는데 피곤하거든. 좀 이따 전화할게. 피곤해요. 짜증나요. 목을 열고 얘기하면 훨씬 볼륨감이 있고 신뢰감이 있고 호감적인 보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목을 열으시죠. 목을 여는 방법은 제가 목을 열었거든요. 지금 입을 다무시고 하품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구강의 구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뒤가 열리거든요. 그럼 훨씬 부드럽고 볼륨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음이 어눌한 분이 있죠. 뽀뽀뽀뽀뽀 합니다. 정말 돈 있어도 빌려주기 싫어요. 그 사람하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저렇게 티미한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입술 끝에 힘을 주고 발음을 정확히 딱딱 뚫어지게 하면 굉장히 총명해 보이고요. 신뢰감이 가고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커피도 함께 하고 싶고 비즈니스도 함께 하고 싶고 여행도 함께 하고 싶고 맛있는 식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같이 식사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티미한 사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입술 끝에 힘을 주시고 목을 열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목소리가 확 음색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성으로 하지 않고 두성으로 머리 듣자. 음을 올려서 돌려가지고 이마를 붙인다. 따라서 합니다. 음을 올려서 돌려가지고 이마를 붙인다. 시작. 음을 올려서 돌려가지고 이마를 붙인다. 네, 그 느낌. 하단전에 호흡량을 잔뜩 불어넣어서 잠깐 멈추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음을 올려서 돌려가지고 이마를 붙여줍니다. 그 느낌 그대로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요. 무릎을 붙이시고 네. 발도 다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혁뒤 위에 6번 허리를 밀어서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턱을 당기시고 더 중요한 거 와이키키 입술꼬리 올리세요. 입술꼬리 올리는 방법은 입술 내밀지 마세요. 당기세요. 살짝 당기세요. 그리고 입술꼬리 올리시고 제가 요즘 최근에요, 대전에, 과학영재고등학교 강의를 해요. 1학년 전교생이 92명. 놀라운 거는요, 어디 아이들 같아요? 대전 아이들이요? 아니요. 대부분이 서울 아이, 경기 아이예요. 충북 아이가 2명이에요.
대전 아이가 18명인가? 다 서울 92명. 12번 제가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거. 첫 시간에 가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실습하겠습니다. 학생 3명만 앞에 나와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요, 어디 가든 다 고개 숙이고 제 눈을 피하거든요. 90이면 한 명, 정말 한 명도 눈을 안 피하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녀석도 정말 자신감이 충만하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눈 안 피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도 한 번도 눈을 피하는 분이 없네요. 놀랍습니다. 지금 제 기분이요, 대전 과학영재고등학교에 강의하는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들, 최고의 CEO들 지금 모시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박수 안 주시면 제가 어쩔 것 같아요. 목을 열으시고 하던 전에 잔뜩 기를 넣어서 올려서 돌려가지고 이마로 붙이는 계명을 할 텐데, 도레미, 어깨하고 목에 힘 주시면 안 됩니다. 풀으셔야 됩니다. 도레미 파솔 라시 도시 라솔 파미레도. 손끝에 여러분의 음감을 느끼면서, 내 음이 어디서 나고 있는지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 보시고. 네. 여러분, 돌을 닦는 부분이에요, 지금. 손을 올리라니까 그냥 음알모지로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어요. 이거 아니고요. 음감을 손끝으로 느껴보는 게, 엄지, 중지로. 도레미 파솔 라시 도시 라솔 파미레도. 여러분을 위해 박수. 딱 3분만 앞에 나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눈 안 피하시네요. 놀랍습니다. 네. 이 자신감 대단합니다. 역시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의 원우님들 나오십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저의 자식을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자녀를 위한 기도 그 앞부분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자식을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18절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유 김영원. 포즈, 템포. 포즈는 입술을 다물어주는 거고요. 템포는 악센트 주어서 가락을 만드는 거고요. 연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정을 이입하는 기술인데 노래하듯이 끊지 않고 연음으로. 자, 아름다운 이유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봄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시작.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봄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아름다운 까닭은 여름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을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아름다운 까닭은 겨울도 역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사랑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없어요. 저를 보세요. 노래하듯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연호법이란 뭐냐면 호흡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500년 도읍질 필마로 돌아드니 끊지 않고 갑니다. 시작. 500년 도읍질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시작.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꾸미련가 하노라. 시작. 어즈버 태평연월이 꾸미련가 하노라. 발브레이션 넣어서 어즈버 태평연월이 꾸미련가 하노라. 시작. 어즈버 태평연월이 꾸미련가 하노라. 네, 마지막으로 그 위에 18조 상단 가끔은 한 번씩 전하경님의 시입니다. 가끔은 한 번씩 전하경, 가끔은 한 번쯤 큰 소리로 웃어보자. 행복한 순간을 느끼기 위해서. 시작. 가끔은 한 번쯤 큰 소리로 웃어보자. 행복한 순간을 느끼기 위해서. 가끔은 한 번쯤 가슴 저리도록 통곡해보자. 슬픔과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가끔은 한 번쯤 깊은 밤에 촛불을 켜보자. 내면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가끔은 한 번쯤 달 밝은 밤에 오솔길을 걸어보자. 자연의 신비에 감싸기 위해서. 가끔은 한 번쯤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나 위에 누가 사는지 살펴야 하니까.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 시에 그 한 년 한 년마다 중요한 도구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연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키워드 찾아보세요. 키워드로 로직을 세우라고 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뭐죠? 웃음. 웃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순간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연에서 키워드는 뭐죠? 통곡. 통곡하면 어떻게 돼요? 슬픔과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이상해요. 남자, 여자 호르몬이 40이 되면 바뀐대요. 그래서 여성들은 40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여성들은 남성화되어 가고 남성들은 여성화되어 가요. 그래서 여성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강해지고요. 더 드세지고 그래요. 남성들은 연약해가지고 자그만 일에도 눈물 보이고 잘 삐치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드라마 보다가 가끔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눈에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눈물이라고요. 그러고 나면 후련해져요. 와, 놀라워요. 엉엉 울고 나면 얼마나 후련해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옛날에 남성, 요즘도 그래요. 유교적인 아직도 그 문화가 아직 잠재해 있어가지고 어때요? 남자는 강해야 돼. 함부로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되고 용서를 구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웃어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감정을 억제해 가겠어요. 그 남자들이 수명이 여성 비율이 짧잖아요. 무려 6년에서 10년 정도 짧아요. 왜요? 감정 노출을 잘 못하니까. 억제된 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장경도, 이장희 씨가 울릉도에 살더라고요. 67세.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사회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회자가 묻기 보니까 자연인처럼 살고 있어도 쓰르자자 그르알련자 자연인처럼 화날 때 화를 내고 슬플 때 엉엉 울고 기쁠 때 마음껏 웃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아까 카톡 넣듯이 사랑해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남자가 되어보고 싶어. 저는요 정말 멋진 분은요 감정을 적절히 노출시킬 수 있는 호쾌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뜨뜻 미치긴 하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예스인지 노인지.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처럼 말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네,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예스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수 비결이에요. 오키나와 장수촌 마을의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네, 호불호를 확실히 표현하는 사람이 장수예요. 성격이 호쾌한 사람이 장수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육식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육식. 근데 오키나와 장수촌 마을에는 뭘 많이 먹는 줄 아세요? 수육, 삶은 고기. 네, 숯불구이가 아니라 삶은 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그 다음에 소야라고 하는 그 수세미 같이 생긴 야채를 많이,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네? 집성촌에 살아요. 우리 돈 벌면 별장 짓잖아요. 어디다 져요? 물 좋고 산 좋은데 한적한 곳에 쳐요. 그럼 반드시 그 부인은
3년을 못 버티더라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속출한대요. 자살률이 높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어디에 살아야 돼요? 북적북적 시장 주변 사람이 많은 곳에.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막 힘들 때 어디 가봐야 돼요? 재래시장 가보면 삶의 의욕을 다시 갖게 돼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너무 사치병에 걸린 거 아니야? 하면서 반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노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하듯이 연법으로 통곡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촛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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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잔치 하시나요? 생일 뵙기 할 때 하시잖아요. 케이크 사가자면 소동하고 케이크에 점화해서 촥 하시잖아요. 그럼 내면 속삭임. 연애할 때 어디서 하셨어요? 밝은 대낮에 하셨어요? 네. 은밀한 곳. 네. 그죠? 여기서 돌발 퀴즈. 호텔 룸하고 안방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앉았다 해봤어요. 우리 선생님, 원우님. 안방하고 호텔 룸하고의 차이점. 조명이 아, 그렇습니다. 조명이 다릅니다.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 사람이 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조명이 다릅니다. 호텔 룸은요, 조명이 간접 조명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황홀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방은요, 너무 삭막해요. 가운데 뭐 하나 있어요. 형광등 하나 있어요. 여러분, 5월달에 뭐죠? 전어인가요?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안방 나간 남편을 부르는 방법은 조명을 바꾸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좀 이렇게 황홀하게 은은하게 해줘야죠. 너무 삭막하게 조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간접 조명. 조명이요, 속삭이게 해요. 은은한 불빛 아래 뭔가 애정이 싹트고 말이죠. 네. 식어간 어떤 사랑이 다시.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까? 존중이 중요합니까? 사랑과 존중에 하나 택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든 우정이든 뭐가 중요할까요? 존중감이 중요하대. 사랑은 식잖아요. 900일이잖아요. 유통기간 아시는 것처럼. 3년이 채 안 돼가지고 사랑이 식어가요. 그럼 뭘로 사는 거예요? 존중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존중감이 상실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까짓게 이러면 무시하고 그러면 결국 이혼하고 갈라쓰고 깨지고 배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감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이 대목에서 제가 시 한 편 조금만 소개해 드릴 텐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윤치영 검색을 치시면 나중에 필요하신 분 앱을 다운받으세요. 윤치영 스피치 아카데미 앱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제가 시를 소개해 놨는데 그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좋은 시거든요. 추천하는 시가 있는데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마음의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고요. 그의 일생이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생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이용가치로 만나면요 존중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만남은 무슨 만남이에요? 생선과 같은 만남이에요. 만날수록 비린내 만나요. 꽃향기가 나야 될 텐데, 그죠?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한